집사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강의하고 또 이제 그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동영상을 좀 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의 이해예요. 네, 다문화 가족의 이해.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의 개념. 다문화 가족의 지원법을 이제 먼저 나오네요.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엔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의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국 및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4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3호의 결혼이민자가 있죠. 또 국제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귀화. 또 아동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의 가족을 유형은 다문화 가족의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제한의 한국인, 제한 외국인, 부모가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자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그 외에 국제법의 귀화 절차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다문화 가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의 현황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 뭐 2021년도 다문화 가족의 실태 조사인데, 그래서 확인된 다문화 가족 규모는 총 34만 6,017 가구이며 이 중에 82.4가 결혼 이민자 가구, 17.6%가 기타 귀화자 가구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표 14-1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쭉 보면 이제 거주지역, 시도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당연히 서울 쪽이 많죠. 거주지역, 동부, 읍면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그렇게 있네요. 경기가 최고 많네요. 예, 경기에는 특히 안산 지역, 서울에는 그 대림동 이렇게 이제 그 분포가 돼 있죠. 예, 지방도 많이 다문화들이 있어요. 또 다문화 가구원 수 분포예요. 이렇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보겠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설치 현황이에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각 시도시에 있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시도별 설치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 시도별 총 231개가 설치되어 있다.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국비 지원으로 설치 운영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센터는 가장 많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현황이에요. 서울이 26, 부산이 14개, 대구가 9개, 인천이 10개, 광주가 5개, 대전이 5개, 울산이
5개, 세종이 하나, 경기가 31, 충북 12개, 충남이 15개, 전남이 12개, 전북이 12개, 전남이 22개, 경북이 23, 경남이 19개, 제주 2개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한 정부 지원 서비스 형태를 한번 보겠어요. 중앙정부의 다문화 지원 서비스, 결혼 준비 및 적응하기. 그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해피 스타트 프로그램.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문화를 교육하는 그런 그 스타트라는 출발이잖아요. 그런 그 문화교육을 하는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여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람이다. 대상. 지원 대상은 3시간 과정으로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술 정보 등을 소개하고 결혼 사진 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정부 정책 소개하고 전국 15개 출입관리 사무소 내 이민 통합 지원센터가 지정 장소가 있고 소관부처는 출입국 외국인 정부 정책본부가 있고 2011년 3월 7일부터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이수는 의무하다. 이제 해피 스타트 프로그램은 신고 결혼이지만 대상 최초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 3개월 이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회에 적응 필요한 기초 생활 정보 제공, 선배 결혼자의 만남, 또 체류 기간 연장 시 2년 부여 법무부에서 하고 있죠. 한번 또 넘기겠어요. 그래서 가족 형성기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은 결혼으로 인한 이주와 첫 자녀 임신과 출산에 행해지는 시기로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이주 생활에 따른 적응, 그리고 적응을 위한 지원과의 연계 등의 가족 형성기에 주된 과업이 될 수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기, 가족 형성 후 자녀 출산 이후에 가족의 주된 과업은 자녀의 건전한 양육, 영유아 보육로 지원이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령기 주요 과업은 학교의 지역사회 적응이다. 또한 4번째 자녀 청소년기가 있어요.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지원 정책은 진학 및 진로 지도와 더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 가정 역량 강화, 결혼 이민자의 사회 경제 진출 확대기, 결혼을 위한 이수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초기 적응 과정과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의 적응과 안정을 경험하기도 하며 가정생활의 해체와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요거 14-6 중도 입국 자녀 적응 대상. 여기 이제 로인 보우라는 그런 학자가 이렇게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중도 입국 청소년 9세에서 20세 지원 대용은 멘토링, 기초 생활 국어, 교우 관계 및 정체성, 진로, 학과 지도 등이 있다. 이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결혼 이미지 생활 경제 진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에요. 중앙정부 차원의 녹음이 지나 보겠습니다.
되고 있어요. 다문화 정책 네트워크 문제 해결 방안의 문제점. 다문화 정책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적 복지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문화 정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정책 추진 주체나 이를 조정하는 통합할 수 있는 관리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혼, 이주민들의 출신 지역, 학년 등 대상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다문화의 그 하나의 대학생이고 우리 한국에 와서 네팔 청년인데 그 느꼈던 점을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한 15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 온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제가 한국에 어학연수로 처음으로 왔거든요. 어학연수를 하다가 대학을 입학을 하고 학부생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낙하산 회사에서 마케팅하고 영업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낙하산이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게 낙하산으로 입사를 했지 않았냐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저는 그 사람들이 다는 낙하산 그거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 종류의 알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 일했던 데는 고깃집이었습니다. 네. 혹시 그 삼삼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역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이날은 솔직히 그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사장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고깃집 사장님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얇아하는 친구들은 제일 싫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싫어했습니다. 저랑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날 한번 정말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이렇게 어떤 50대 후반쯤 된 손님이 갑자기 이 집에 소금도 없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빨리 뛰어가서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서 소금장을 갖다 드렸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좀 생각을 하고 화가 확 났죠. 그래도 저는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은 이 사람과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참았어요. 근데 참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오시면은 더 잘해드릴게요. 뭐 이제는 얼굴까지 기억을 했으니까 네, 다음에 오시면 정말로 기름장 먼저 드릴게요. 이러면서 후다닥 나가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울림 이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로 사전에 보면은 뜻들도 많고 그렇죠. 그럼 저한테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말 자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다른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쉽게 하고. 근데 이거 실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팔에도 가면은 아직도 법적으로 계급 사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런 사회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 시절 때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이랑 누구랑 놀아야 되는지 누구랑 놀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걸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계급이 되게 낮으면은 얘랑 놀면 안 돼. 최야. 너는 지옥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시절 때부터 뭐 학교, 집안에도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게 정말 안 좋은구나, 나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성끼리도 결혼해야 된다고, 계급을 맞아야 된다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막 이게 심하게 자별이 했냐면은,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그 먹는 생수 있잖아요. 그거를 만지면은 오음이 된다. 이거를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바꿔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오래됐고, 그래서 네팔에 가면 지금 친구들은 되게 쉽게 말해요. 이런 거는 나쁜 거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 대가족의 사촌 누나가 계급 좀 낮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역시 맨날 저를 보고 언제 결혼하냐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지금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네 마음만 맞으면 빨리 결혼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바꿔가는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이제 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한국에는 계급 사회도 없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해서도 좀 잘 뭐 이게 보살피고 막 그렇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서 오래 일했었던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분들 네팔에 오실 때마다 막 불판에 고기를 굽고 있잖아요. 막 손으로 먹이고 막, 또 이게 서로 얘기를 통하지 않아도 술잔을 딱 올리면 짠 하고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올해부터 이제 친구 된 느낌으로 이렇게 먹고 막 먹이고 이런 걸 보니까, 와, 네팔에서는 이렇게 먹이는 거, 가족 이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여기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한국은 역시 달라지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왔는데, 역시 여기 또 조금 제가 생각했던 뭐보다 조금 더 달랐죠. 제가 학교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학교는 진짜 2년 동안 몰래 그냥 잘 대접을 받고 다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왜 그랬을까요?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네팔에 가면 정말 저보다 잘생긴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저를 왕자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학교에. 2년 동안 계속 그래서 다들 막, 안녕하세요, 형님, 밥 드셨어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제가 왜 이러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2년 동안 모르고 그냥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딱 수업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그때 영어 수업이라서 갑자기 막 질문 있으면 수자한테 하세요 했더니 갑자기 전체 다 손을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분이 혹시 수잔 왕자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죠? 이러면서 저도 당황했거든요, 그때. 그래도 저는 약간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부자여야 이렇게 어학 연수를 갈 수 있겠구나, 뭐 유학을 갈 수 있구나, 이런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조금 그 마음이 불쾌했고, 약간 이게 선입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심했던 거는, 저는 한번 그 비자를 이제 계속 뭐 연장하고 갱신하고 이런 일이 많죠. 외국에 나와 있으면.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출입구 사무실 가서 이렇게 연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년 동안 딱 이제 연장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용인이 있었으니까 수원 쪽에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네팔 근로자 형들이 딱 만나니까 너무세 막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막 어디 지내세요? 뭐 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딱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이렇게 사장님으로 보이신 분이 나오셨갖고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형을 발로 치신 거예요. 발로 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오라고 손을 막 이렇게 잡고 당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불쾌했고 너무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그거를 몰랐습니다. 제가 뭐 네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네팔에는 뭐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또 네팔은 되게 다들 웃으시고 막 되게 환대하고 막 환영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급 사회가 있지만 외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달라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들이랑 막 이렇게 놀고 외국인들 많이 보니까 그렇게 뭐 신기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네팔에는 이게 손님들 환영하는 문화가 되게 커요. 대단하고. 그래서 손님을 시드로 모시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또 놀라지 마세요. 정말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집에 가면 엄마가 계속 이렇게 먹을 게 줘요. 근데 우리 친구가 야 니네 엄마는 안 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뭐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좀 신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원래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에 막 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한 거죠. 한국인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불편했던 마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자별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근데 제가 진짜 8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8년 동안 여기 어떻게 있었지? 도망쳤어야 되는데 힘들며,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저한테 힘이 됐던 그런 얘기들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할 때 딱 그 기숙사 아저씨가 계세요. 경비 아저씨가. 그래서 맨날 웃으시면서 수장 왔어요 이러면서, 저는 한국말 되게 서툴지만 그분은 이렇게 와서 쉬운 말로 인사도 건너주고 잘 지내고 있지 막 학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너무 진짜 알바를 하고 지치고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그 검정 비닐봉지를 이렇게 건너주더라고요. 가서 열어봐봐 이러면서, 저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궁금하면서 뛰어가서 이제 방에 가서 딱 뜯어봤더니 안에 이게 정말 빨갛고 생생하게 딱 이렇게 신선한 딸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라면서, 좀 아시죠? 그 묵으면서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방송 통해서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고, 네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다 털어냈죠. 근데 털어내고 나서 안 그래도 조금 이제 알아보고 사람들이 뭐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막 환영하고 또 막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게 되게 신기했죠, 저도. 근데 이제 한 번은 지하철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옆에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꺼내주시면서 여기다 혹시 네팔 수전 맞으세요? 이렇게 쓰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저도 저거를 딱 이렇게 가져갖고 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이런 데에서 뵙네요? 저도 사진 찍고 싶은데 비정상회담을 되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좀 그러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쓰고 건네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다음에 만나면은 사진도 찍어주시고 좀 악수도 해주세요 이러면서 다음 역에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역시 그 다인에 대해서 그런 배려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거죠. 그런 분들의 보여주는 그런 자기의 마음.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딸기 한 통을 써줬다고 뭐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소소하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그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편안하다, 좀 안전하다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뭐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어려운 시절 때 한국 사람들도 독일 이런 데 가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서 뭐 자기 나라도 홍보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난하다는 거, 가난해서 일하다는 것을 자별의 대상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어려우니까 가는 건데. 그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리고 세금도 내잖아요. 저도 잘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죠.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말이 좀 떠오르거든요. 역지사지라는 말. 그죠? 약간 좀 입장을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차별 받을 수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되게 저한테는 멋진 것 같아요. 공포는 무지에서 나온다. 그렇죠? 이 시인인데요, 미국에.
래플월드 엠무선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정말 이게 호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네. 호기심을 그거를 진짜 내버리지 못하면은 그게 자별이 되고, 그렇죠? 그 자별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소소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그 안전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자별되지 않게끔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외국인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보면 225만 명이 지금 전체 외국인들이 여기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말들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별의 대상으로 삼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친구로 삼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자별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팔도 뭐 정이 많고 한국도 정이 많고 그 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뭐 행복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를 뭐 어디든 만나 뵙게 되면은 인사를 건네주시면 저도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드릴게요. 네, 제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하고요, 배려합니다. 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아주 잘하죠. 이렇게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자기가 느꼈던 인상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해결 방안은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이에요. 다문화 정책이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임을 인식하고 분석된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내국인 모두에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창의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기획하고 협력하여 해야 할 것이다. 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사회 공론화 아젠다를 활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집행 과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어요. 문제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단기적 성격의 사업들만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전시행정과 예산 나누 먹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 사업별로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기재하여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었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추후는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전담 부서가 없는 부처의 경우 전담 부서실을 개설하여 다른 다문화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르고 다문화 분야에 대해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그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점으로는 부처별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부처의 입장과 상황에 따른 해석 차이로 인해 사업의 중복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부처별 다른 법령 기준에 의하여
사업 종목의 예산 종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